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소위 그 근접하기 싫은 사기 집단이거나 정치 집단을 일으켜서 소위 그 합리적이지 못하고 아전인수적인 놀이 집단 정도로 된다고 그러면 정치 가라고 하는 것 자체도 부끄러운 용어거든요. 그러나 좋은 의미로서의 정치 가는 소위 전문인들 입장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집단이고 정치는 보통인들의 집단이고 꾼은 조금 비하해서 사기꾼 집단이고 그러나 지금 현재 300명 여의도에 있는 분들은 뭐 여야의 수뇌부를 막론하고 다 사기꾼 집단의 성격적 모습이 보여서 저 개인적으로는 다 꾼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꾼들도 소위 그 좋은 의미로 생각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이나 기술, 특히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한 수 하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럼 원장님, 이제 뒷부분에 가서 제가 또 하나 여쭤보겠는데, 그때는 이제 몇몇 어떤 그 현재 그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을 놓고 이런 분을 꾼입니까 인입니까 아니면 갑니까라고 이렇게 한번 저도 그 몇 분을 놓고 말씀도 또 드릴게요. 근데 지금 아주 짤막하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현대인들이 기억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최고의 정치가라고 한다면 원장님은 누구를 뽑으시겠어요? 글쎄요. 지금 남북과 원장님은 예. 지금 정치학을 하셨으니까 이건 뭐 맞고 틀리는 거는 없습니다. 예. 제가 대전시장 출마를 했을 때 열린우리당이 있었고 지금 한나라당인가가 있었어요. 예. 그때 제가 전통민주당으로 출마를 했어요. 떨어질 선거였지만 전통민주당. 그 전통민주당은 해공 신익기 선생, 예. 유석 조병옥 박사, 박순천 여사님, 유진호 박사, 이기택, 요 계보가 전통민주당 계보입니다. 예. 장면이죠. 장면 대통령.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다 애석하신 분들이에요. 조병옥 박사, 해공 신익기 선생, 장면 박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박순천 여사, 유진호 그 고려대학 총장님, 그리고 얼마 전에 이렇게 타계하신 이기택 계열, 요 계열이 대한민국의 순수 정치인들이었어요. 순수 정치인이었어요. 저는 충남 출신이기 때문에 조병옥 박사 칩니다. 참 일화가 참 많습니다. 예. 조병옥 박사 같은 경우는요, 점심 먹는데 절대로 음식값이거나 고저를 막론하고 가장 가까운 음식점에 가셨어요. 왜 우리 집에 안 와주시느냐 하는 주변에 이런 원성이나 이 부분도 두려워하신 분이세요. 참 지혜가 있으시네요. 예. 그러면서 그 나라가 어려웠을 때 경찰청장인가 초대 그거 하셨죠. 경찰청장. 경무국장, 경찰청. 경무국장. 예. 그 시절에는 그렇겠죠. 그 하시면서 그 낱말과 같이 얽혀진 그 남북 간의 어떤 이념적 대립, 그 다음에 그 해방 이후에 그 군정과의 마찰, 그 부분에서 지속하게 참 자기 주견을 굽히지 않고 지켜주신 분이시기도 하거든요. 거기다가 아시는 것처럼 백범 김구 선생 같은 분, 이런 분들이 정치가예요. 예. 그런 분들이. 그런 그 정치가들을 오염시킨 최근의 정치인들, 그리고 꾼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오염된, 오욕의 정치꾼들을 양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혁명적 분위기를 통해서 내년 4월 15일은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아주 뼛속 깊이 느껴야 돼요. 지금 말이나 하고 앉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기질 치고 앉아서 예산이나 챙기려고 그러고, 특히 그 금년도, 엊그저께, 어제입니까? 812조? 이 메모드 예산. 이게 2, 3년 안에 300조 이렇게 예산을 폭증시켰어요. 지금 국민이 저세조항을 하지 않는 이유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 돈을 만들어낼 것입니까? 지금 812조? 그게 지금 부채예요. 부채의 총량입니다. 500조에서 812조, 300조 이상.
올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메모드 예산은 내년 4월 15일 선심 예산이라고 야당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여당은 민생 예산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예산 늙고 줄이고 하는 데 있어서 별로 느낌 없이 살아요. 다만 조세는 요만한 일 하나하나에도 그냥 세금이라는 이름 때문에 공포에 떨어요. 공포에. 그럼 언제 기회가 되시면 저 자료를 좀 분석을 하셔서 (2018년도보다) 2019년도에 국가 부채가 얼마나 늘어났으며, 그 다음에 2019년도보다 2020년도에는 얼마 예산이 늘어났으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왜 늘어났는지, 어디에 쓰려고 그랬는지, 이런 것들도 한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 대표께서 예. 그 시간 계획을 잡으셔서 이거를 충청인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드려야 됩니다. 나라가 안 망할래 안 망할 수가 없어요. 안 망하는 게 이상합니다. 그리고 이 포퓰리즘 속에 앉아서 보편적 복지라고 해서 흔히들 얘기하는데, 우리 지금 우선 따뜻한 양재기 속에서 그 개구리가 따뜻함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익혀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우선에 이 포퓰리즘이나 이 어떤 그 복지 정책 속에 앉아서 조금씩 양념처럼 주는 돈이 결국 자기 주머니에서 나간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폐가 망신한다는 것. 지금 자영업자들이 망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아니에요? 예. 얼마나 좋아요? 응? 언제 기회가 되면 경제학 전공하시는 교수님을 한번 제가 모셔서 그러시죠. 한번 대담을 같이 한번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시간도 이제 많이 가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하나 좀 답을 좀 주셔야 될 부분들이, 현재 지금의 시점에서 이제 과거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 충청도 출신 중에 제일 훌륭한 그 정치인이 있었다면은 원장님은 누구를 뽑으시겠어요? 글쎄요. 이미 타계를 하셨는데, 예. 살아있는 분을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JP 김종필 어른을 꼽고 싶습니다. 예. 상김 시대라고 해서, 상김의 봄이라고 해서, 김종필, 김영삼, 김대중.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이미 차려는 밥상이라고 했어요. 예. 김종필 씨가 오케이 하고 나섰으면 그 정권의 주체가 될 수 있었는데, 그 전두환 씨가 그 짧은 그 망설임의 틈을 타가지고 정권을 쟁탈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 차려는 밥상을 놓쳤다고 그래서 충청인들은 지금 JP 어른을 증오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렇죠. 긍정적이지 못한 부분. 그러나 가장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꼭 대통령이 돼야 되느냐, 평생 2인자로 산다 손 치더라도 이것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총칼을 들이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역사 속에는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혁명의 주체 세력으로서 총을 뺀 분이세요. 그러면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그 5.16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세력은 무슨 쿠데타 세력으로 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 밥 먹고 살고 보릿고개 해결하고 이나마 큰 소리 치고 살면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 그 근저에 JP가 계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앞에 방송에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은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했을 때 대일 청구권 자금을 만들어서 시드머니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월남전선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독일의 광부로 간호사로 파견해서 목숨을 건 사투를 통해서 우리 선배들, 우리들 대 이 땅의 보릿고개를 정멸했습니다. 세계 무역 대국, 경제 대국, 이게 지금 정권, 전 정권 사람들이 해낸 겁니까?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역사를 알고 감사의 자세에 오늘의 자기 좌표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무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JP 어른을 지금 특히 충청권 출신이기도 하지만 꼽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이든 지금 이제 그 나이가 든 정치인이든
그분의 어떤 그 지혜와 지덕, 용 그렇죠. 이걸 다 갖춘 정치인, 또 공부를 많이 한 정치. 그렇게 일컫는 분 아니시겠어요? 아, 맞습니다. 예. 예. 이제 그런 분이 충청도인이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에서 저도 굉장히 그 자긍심을 갖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그런 일에 있었던 일인데, 하나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예. 저라고 다 아는 건 아니고요. 지금 국회의장이 문희상이지 예. 않습니까? 예. 근데 의사봉을 화장실에서 부의장한테 전했다고 하는데, 의사봉을 거기서 이렇게 전한 건 아니겠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화장실에서 의사봉을 전해가지고 의장 역할에 대행할 수 있는 거는 그게 맞는 거예요? 코미디죠. 코미디예요, 코미디. 그리고 지금 그게 문제예요. 국회의장이신 문 의장께서 지금 여당 출신이시잖아요. 야당 부의장한테 예를 들어서 잠시 의사봉을 맡긴다 손치더라도 그 의사봉은 뭡니까? 한 번 두드리며 의사봉을 한 번 탁상에 치면서 그 치는 소리에 국민들은 편안한 잠을 잘 수도 있고 공포의 잠을 잘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 소중한 의사봉을 화장실에서 남겨줬다.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조금 전에 현재 국회의장 300명 포함해서 300명이 하나같이 코미디언들이라는 얘기죠. 국민은 안중에도 의식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그 좋은 자리라는 생각 때문에 본인은 아닌 척하지만 그 국회의원 괜찮은 거니까 내 자식 공천 줘서 내 지역구에서 또 출마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코미디 연속 속에서 국민들은 혐한 채지 지금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방법을 찾아서 뭐 여의도를 근처에 가가지고 뭘 한다든가 그것도 이미 우리 아닌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어가지고 저 쓸데없는 짓을 저 사람들과 똑같이 할 수는 없다는 생각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가 세월은 가고 나라는 망치고 그리고 경제는 뒷걸음치고 사회는 엉망되고 문화는 있어서는 안 될 문화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좀 할 내용들은 좀 남았는데 시간은 또 많이 갔네요. 그렇다고 해서 멈출 수는 없고 마무리를 다음 주 또 하시죠 뭐. 좀 많이 봐주세요. 유튜브 많이 봐주시면 지들도 좀 소리를 내볼게요. 이제 요거 하나는 오늘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작할 때 오늘 주제가 예. 정치 구다라는 그 이제 주제 속에서 시작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이제 그 말씀드리는 그 이만석 전 국회의장님, 저 개인적으로도 네. 제가 뭐 정치학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평국민으로서 이분이 그 국회의장 할 때 모든 분들이 참 훌륭한 분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 이 조순영 전 어느 대표님도 하셨죠? 어느 그 당에? 손영 씨, 그 조병옥 씨 자제. 예, 근데 이제 이분은 그 인간적으로도 훌륭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지덕에 대한 양을 참 크게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뭐 누가 말씀을 안 해주셔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다. 정말 그 옳은 정치 구단이다. 이렇게 저는 그 감히 제가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문희상 국회의장은 정치 구단이에요. 꾼 구단입니다. 예, 꾼이에요. 꾼 구단이에요. 꾼 구단. 가 구단과 꾼 구단으로 분류하시면 될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해공 신익기 선생님, 유석 조병옥 박사를 비롯한 예. 우리 그 정치사, 헌정사의 길이 빛낼 그런 분들은 가 구단이고, 정치가. 가 구단이고, 네. 이 꾼 구단, 아까 말씀드렸던 조순영 선배님이나 이런 분들은 가 구단이에요.
예. 그다음에 인구단이 있고 꾼구단이 있는데 예. 요즘에 구단이라고 방송 타고 있는 분들은 가만히 보면 꾼구단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 꾼구단이라고 아니 꾼이 절대 나쁘다는 얘기만은 아니, 아니지만 아니, 지금 아까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꾸 꾼과 인과 가를 말씀하실 때 꾼을 제가 뭐라고 하면 정치 사기꾼의 꾼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는 정치 구단이라는 게 좋은 의미의 정치 구단이었을 때는 가구단. 가구단이고 그다음에 좋은 의미가 아닌 구단은 폄하하는 구단은 꾼의 꾼구단이다. 예. 근데 이 사람들 제 얘기 들으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손학규, 박지원이 같은 사람은 어느 구단이에요? 그냥 대표님 생각대로 결정을 내리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밝히라고 그러면 꾼 쪽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이 박지원 의원도 저보다도 한참 연상이고, 그 다음에 이 손학규 의원은 저하고 뭐 비슷하실 거예요. 또래거나 아니면 모르겠어요. 띠가 무슨 띠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같을 거로 봐지는데, 최근에 하는 짓들을 보면 가냐 꾼이냐, 그건 제가 얘기 안 해도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구독자가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고요. 저기 예. 뭐 역사를 이제 들먹거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남로당이라고 하는 그 남로당이 이 남한에 와서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78%의 가입률을 그때 가입시킬 때 어떻게 꼬드겼느냐. 공산주의 이론 중에 혁명 이론이 있어요. 그 노동 착취를 통해서 지주 계급이 양산이 됐는데 이 지주 계급들을 너희들의 노임을 착취한 계급들이니까 그들 표현대로 까부셔서 그들의 재산을 환수해서 너희들한테 나눠줄 테니까 남로당에 가입하라고 그래서 가입시킨 것이 78%예요. 아, 예. 그리고 그 남로당 가입 당시에 자금이 모자라서 그 자금을 만들어내고자 혈안이 돼 있었을 때요. 그때 위패를 찍어낸 것이 조선정판사입니다. 아, 예. 그 조선정판사에 연루되어 있던 분이 박시성을 가졌어요. 그 박시성과 지금 박모구단과 남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부자지간입니다. 오. 처음 아셨어요? 예. 사상적 뿌리를 찾으면 저 사람들이 왜 좌성향이냐를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아, 또 그런 게 있군요. 역사적으로 위로 올라가 보면은. 그러니까 이 얘기가 예. 자칫 잘못하면 현 실세들한테 지들이 밑보이고 잘못하면 성토의 대상이 돼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포퓰림이라는 것은 그것이 객관적이고 비록 옳은 소리라서 치더라도 지가 듣기 싫고 해악이 된다고 생각하면 머리에 띠드르고 대드는 시대가 이 시대거든요. 이거를 바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개인을 사실 이 방송에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 바람직하지 못하긴 하지만 국민이 시민이 알아야 될 부분을 알려줘야 한다는 사명 때문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 원장님한테 사실 질문하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도 뭐 몇 가지 여쭤보지도 못하고 공부도 덜 했는데 시간은 많이 가고 해서 오늘은 여기에서 이제 정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저희 유튜브 충청의 소리를 잘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이끌어 주시고 또 저희들한테 어떤 제안을 주시면 저희들은 늘 맞이할 준비를 가지고 유튜브 충청의 소리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충청의 소리를 저희들이 설립하게 된 동기는 나이 먹은 분들끼리
이 유튜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젊은이들에게 이 공간을 많이 활용을 해서 그들의 소리를 널리 알 수 있도록 하려고 시작을 한 거니까 좋은 분들이 노크를 하셔서 저희들이 그 하는 일에 같이 동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을 처음 하는 일이고 의욕만 앞서지 뭘 어떻게 전달을 드려야 될지 그런 내용조차도 모르고 오늘 이런 중언부언 말씀을 드린 점 양해해 주시고 좋은 지도 편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